뉴스구. 네, 게임 디자인이란 잠재적 게임 플레이어에게 게임 디자이너가 희망하는 게임적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요소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입과 함께 게임 디자이너는 게임 아티스트나 게임 프로그래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게임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되면서 무한한 창의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학과 게임디자인학과에서 게임과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재준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인공지능과 게임 디자인인데요. 이 강의는 굉장히 기술적인 강의는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게임 디자인을 실무에서 해왔고 학교에 와서 게임 디자인 절차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게임 디자인 절차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고 또 게임 디자이너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도구를 갖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떻게 게임 디자인 절차를 혁신하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제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크게는 게임 제작 절차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기획하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그 다음은 기획된 게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완성된 게임을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을 분석해서 다시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라이브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게임 디자인 절차를 혁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인공지능과 게임 디자인이지만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AI, 또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AI를 중심으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AI란 텍스트나 이미지로 작성한 프롬프트를 통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기획서를 준비하면서 아티스트와 밀도 높은 협업이 필요합니다. 기획서를 통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게임의 아트 스타일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가 스케줄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티스트에게 수정 작업을 계속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림을 말이나 글로 설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는 아티스트와 게임 디자이너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같은 언어로 다른 그림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소통의 난이도가 높죠. 이런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정을 넘길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림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모든 게 쉽고 빠르고 결과도 좋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정도의 환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은 항상 대기 중이고 다양한 수정을 요청해도 거절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요구해도 지치지 않고 결과를 빨리 보여주기 때문에 일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과의 소통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꽤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두 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게임 디자인 절차를 혁신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두 개의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킹 데드 아이덴티티즈라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 게임은 프로젝트 녹스입니다. 저는 이 두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생성형 AI가 게임 디자이너의 역량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 워킹 데드 아이덴티티즈입니다. 저는 이 게임의 기획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트웍을 외주 회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글을 외주 회사에 제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달 정도 외주 회사에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물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수정 작업을 거쳤고요. 결과적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꽤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끝내는데 7개월이 들었고요. 8명의 스텝을 동원하였으며 대략 13만 5천 달러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를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녹스라고 하고요. 녹스 프로젝트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생성형 AI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요. 캐릭터와 배경 이미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쓰는 데도 이용되었고 콘티를 채색하는 데도 이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희망하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에 입력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안서를 쓰는 과정은 앞서 설명한 워킹데드를 진행한 과정과 완전히 같습니다. 단,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점만 다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아주 달라진 점은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 상상을 하고 그것을 그려내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바로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를 하면서 이 게임 메카닉과 어울리는 또한 게임 타겟 시장과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컨셉 아트를 그리는데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 콘티, 로딩 이미지, 타이틀 스크린,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품 및 건물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에 사용하는 다양한 아이콘들, UI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는 굉장히 좋은 보조 역할자였어요. 보조 역할자로서 주문한 일을 빠르게 해냈고 또 게임 디자이너인 저에게 다양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생성형 AI가 스스로 기획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기획자인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자극과 효율성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디자인 다큐먼트와 키 이미지를 준비하는데 3개월이 들었고 인원은 3명이 필요했으며 전체적으로 비용은 2만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워킹데드와 비교하면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녹스를 진행하면서 만든 몇 가지 이미지인데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의도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출된 결과가 이와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셀 형식의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77개의 풍차 이미지를 얻었는데요. 이 과정은 불과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동일한 프롬프트를 계속 넣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프롬프트만 넣어서는 희망하는 이미지를 얻기 어려웠고 레퍼런스 이미지까지 같이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풍차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이 정도 이미지를 6시간 만에 얻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보통 이 정도 이미지를 얻어내려면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에서 2주일의 시간 동안 한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건물을 생성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의 메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고요. 공주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이 프로젝트 녹스에서 생각하는 전반적인 아트 스타일은 블록을 조립한 것과 같은 복셀 아트입니다. 그래서 그 복셀 아트를 유지하면서 화살을 쏘는 듯한 포즈를 갖춘 에로우를 들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여기 왼쪽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풍차를 만들 때보다 훨씬 효율화되었고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팀도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원하는 이미지가 분명해지면서
점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는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것과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이때 노벨 AI를 사용해서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것과 같은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만듦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추가로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러스트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림의 투시가 다소 어색합니다. 따라서 인간 디자이너의 폴리싱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훌륭히 기획자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게임의 메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컨셉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생성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은 캐릭터의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컨셉은 백팩을 들고 있으며 스웨터를 입고 있고 가죽 부츠를 입고 있는 학교에 다닐 것과 같은 느낌의 여성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입력을 하였고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왼쪽에 보이는 컨셉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캐릭터의 앞모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생성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은 뒷모습이었죠. 그 뒷모습의 주인공 캐릭터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앞모습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느낌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였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생성한 캐릭터와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앞서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로 넣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 스스로가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레퍼런스로 제공하고 그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랜덤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 심지어 스케치를 넣는 방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에 사용할 캐릭터,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여줄 멋진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컨셉 아트까지 생성해 보았어요. 이번엔 매우 단순화된 아바타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마인크래프트의 이미지예요. 저렇게 박스화된 이미지를 참조 이미지로 넣었고 여기 또 작은 날개 달린 천사의 이미지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입력을 하였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실제로 저희가 입력한 프롬프트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줄이고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절차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New School.